승리한 미국이 푸에르토리코를 점령하고 군정을 실시하였다. 이때부터 푸에르토리코는 미국령이 되었으며 1917년 미국이 준주가 되어 주민들이 제한적인 시민권을 획득하였다. 1946년에는 푸에르토리코 총독으로 최초로 원주민이 임명되었으며 1848년부터 총독이 국민투표로 선출되었다. 그러니까 푸에르토리코의 가장 중요한 점이 뭐냐면 인구의 90%가 백인이라는 거예요. 스페인계 백인, 카톨릭 신자, 스페인어를 사용한다. 중남미 나라 중에 이런 나라는 없죠. 인구의 90%가 백인.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미국이 인구의 90%가 백인인 나라를 점령을 해서 식민지로 만들었으면 당연히 미국의 하와이처럼 미국의 영토로 해야 되는데 미국의 영토로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바로 이제 그 백인 기독교 개신교죠. 백인 개신교 영어권인데 여기는 같은 백인인데 스페인 계통이고 개신교가 아니라 카톨릭이라는 거죠. 이래서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스페인을 뺏었다 그러죠. 미국이 스페인 전쟁, 이 스페인 전쟁이 미국의 이 제국주의에서 되게 중요한데 미국의 제국주의 역사를 그냥 앞에 계속 나올 건데 그래도 계속 우리가 복습을 해야 되니까 제국주의, 그러니까 미국 영토 밖에 제국주의 행동을 한 걸 말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1번이죠. 1번. 페리 제독. 그죠? 1번을 강제 개방했잖아요. 1번을 강제 개방. 이게 1860년대인가? 1850년대인가 걸 거면. 1850년대 이후. 메이지 유신을 만들죠. 그 다음에, 1898년부터 해가지고, 1900년대까지. 일도에서 바로 스페인 전쟁. 그죠? 이 스페인 전쟁으로 엄청난 영토를 뺏었다 그랬죠? 뭐, 쿠바, 필리핀, 하와이, 푸에르토리코, 뭐, 무지무지한 영토를 뺐습니다. 그래서 이 스페인이 태평양을 지배했는데 이 스페인 전쟁에 이기면서 미국이 이 태평양을 지배하게 되는 여기서 했다는 거고 스페인 전쟁이고 그 다음에 미국이 이 중국의 강제 개방이에요. 중국 강제 개방. 이거는 이제 문호 개방 정책이라고 그래요. 영국이죠. 유럽이 중국을 반식민지에서 이권을 가져가니까 미국이 야 우리한테도 문호를 개방해. 니들끼리 독점하지 말고 우리한테도 나눠줘. 문호 개방 정책이 말이 되게 멋있죠. 오픈도어 팔리시인데 이 말이 뭐냐면 문호를 개방하라는 거는 니네만 먹지 말고 우리도 중국을 먹을 수 있게끔, 우리한테도, 피자 한 조각을 줘. 이게 문호 개방 정책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유명한 게 저거에 의화단의 난인가요? 그죠? 베이징을 점령을 하죠. 이때 미국이 8개 서방 군대 중에 하나가 돼서 베이징을 점령하는데, 이렇게 해서 중국을 쪼개매는 게 문화 개방 정책.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민족자결주의. 민족자결. 미국이 하는 말은 다 멋있어요. 민족자결은 뭐냐면은, 야, 니네가 왜 식민지를 해? 독립해야지. 우리가 니네 독립하는 거 도와줄게. 이거예요. 그래서 경쟁국의 식민지를 독립시켜서, 미국이 나중에 자신의 식민지로 만들거나, 쿠바, 필리핀이 그랬죠? 식민지로 하거나 아니면, 괴뢰 정권을 세우는 것. 이게 이제 민족 자결주의예요. 우리는 3.1운동 했다는데, 일본이 1차 대전의 승전국이죠. 그래서 일본에는 해당되지 않았던 거예요. 민족 자결주의가 1919년 1차 대전 직전인데, 그럼 누구한테 해당됐냐? 그러면 독일. 그 다음에 독일 편에 섰던, 오스만 제국. 특히 오스만 제국이 해체가 됩니다. 식민지 전부 다. 그래서 지금의 중동이 현재
현재의 중동이 바로 이때 만들어지고 이때 써먹었던 게 민족자결주의예요. 그래서 현재의 중동 무슨 말이냐면 이란을 제외한 이란은 그 당시에 이란을 제외한 모든 중동이 오스만의 식민지였어요. 근데 이 식민지 다 해방이 돼요. 그래서 뭐 사우디아라비아, 뭐 쿠웨이트, 뭐 이라크, 오늘날 각각 다 쪼개지고 이 오스만은 오늘날 터키로 축소가 됩니다. 이때 이제 그 내세웠던 게 바로 이 그 민족자결주의예요. 이렇게 이제 이게 제국주의의 노선인데 바로 이제 이 스페인이죠. 이 스페인 전쟁이 바로 그 전면전, 일본과는 전면전을 하지 않았는데 최초의 전면전을 한 제국전쟁이고 이 전쟁을 통해서 프레드리코를 식민지로 삼았다는 거고요. 그래서 준주, 이제 이게 그 식민지로 삼았다가 그 다음에 준주, 이제 식민지가 아니라 그 자치권을 줬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종의 자치공화국처럼 투표를 통해서 자기의 정부를 그 구성하는 아주 고도의 그 자치공화국입니다. 근데 아직은 그 미국의 영토는 아닌데 그 과정을 한번 우리가 보겠어요. 이거 이제 그 이창률 동지가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1952년 헌법에 따라 푸에르토리코는 국방, 외교, 통화를 제외한 자치권을 획득하였다. 현재까지 푸에르토리코 주민은 미국 시민권이 있으나 대통령이나 상원, 하원 의원 선거에서 선거권을 행사하지는 못한다. 다만 하원 의원 1명을 선출해 연방의회에 파견하는데 발언권은 있으나 표결권은 없다. 미국으로의 여행이 자유롭기 때문에 미국 이민으로 인해 인구가 감소되고 있다. 미국령으로 된 후에도 푸에르토리코의 독립운동은 지속되었으나 1930년 이후 미국의 영토로 편입될 것을 주장하는 입장이 성장하였다. 특히 1952년 헌법 제정 이후 양측의 갈등이 심화되었다. 신진보당은 미국에 주로 편입되기를 원하는 반면 독립당은 독립을 주장하고 있다. 민족해방군은 미국으로부터 독립을 요구하며 게릴라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독립운동 세력들은 백악관에서 트루만 대통령을 저격하였으나 경호원만 살해하고 실패하였다. 이들은 그 이후에도 의회에서 저격 시도를 하였다. 네. 그러니까 이제 독특한 지위에 있죠. 그래서 자기들끼리 정부를 구성을 하는데, 이게 지금 주권을 국방, 외교, 통화죠. 이러한 완전한 독립국가는 아니고, 준자치지역이라는 겁니다. 이런 나라가 이제 독특한데, 자, 지금 현재 이런 데가 또 어디 있을까요? 이제 비교해 봅시다. 우리 하와이. 하와이는 주예요. 상하원 다 자기 대표자 뽑고 대통령 선거권도 있어요. 푸에르토리코 같은 데가 어디가 있을까요? 괌, 여러분 괌이 이 미국의 자치령이에요. 미국의 자치령. 푸에르토리코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미국의 영토도 아니고 미국의 식민지도 아니고 미국의 이 자치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제 푸에르토리코가 이렇고 그래서 당연히 이제 독립운동이 쭉 지속됐겠죠. 그런데 반대로 이제 이 미국의 영토가 되고자 하는 이런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립운동들이 좀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오늘날에는 독립운동 세력이 줄어들고 미국의 통합을 하려는 그런 입장들이 더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괌도 마찬가지지만 그래도 미국이 이들을 자기네 영토로 해주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 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좀 나눠서 해야 되겠다. 양규도 동지 이거 읽을 수 있어요?
예. 한번 예, 또 아까처럼 해보겠습니다. 예. 네. 1970년대 오일 쇼크 이후 경제가 침체되자 미국으로 이주가 늘었으며 나아가 출산율 저하로 인해 인구가 감소하였다. 1967년, 1993년, 1998년, 2003년에 치른 국민투표에서 자치령으로 남기로 결정하였다. 재정 악화로 파산된 후 미국의 지원을 얻고자 미국의 주로 가자는 여론이 높아졌다. 2012년에 치러진 국가 지위 변경에 대한 찬반 투표에서 54%가 찬성했고 그중 61%가 미국 51번째 주로 편입하고 싶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미국 연방의회에서 이 주민투표 결과를 승인하고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미국의 주가 되도록 하는 법률을 제정하고 대통령의 서명을 추진하였으나 실현되지 못하였다. 네, 예, 이것까지 이창률 동지가 이것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2017년 5번째 주민투표가 시행되어 90% 이상이 미국의 주로 편입되는 것에 찬성하였다. 하지만 주 편입 반대파들의 투표 거부로 인해 투표율은 23%에 불과하여 미국 정부는 주민투표 결과를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현재 다수의 여론은 미국에 편입되지 않더라도 미국과의 관계를 잘 이용하자는 입장이 더 우세하다. 푸에르토리코의 입장에선 자치령으로 남아도 일정 부분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인종과 종교 및 언어가 이질적인 푸에르토리코를 영토로 편입하는 데 주저하고 있다. 특히 미국 입장에선 재정 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에 영토 편입에 소극적이다. 네, 그래서 지금 그 국민소득을 보니까 국민소득이 그 3만 불 정도 돼요, 1인당. 그러면 상당히 높아요. 1인당 3만 불. 물론 이제 미국이 8만 불이 넘으니까 미국하고 차이가 많이 나죠. 그렇지만 상당히 높고 중남미에서는 꽤 잘 사는 나라인데 미국이 영토로 하지 않는다는 거죠. 최근에 베네수엘라를 침공하면서 이 페르토리코에 있던 공군 기지죠. 이 공군 기지를 그 재활용해서 그 베네수엘라를 침략하는 침략 기지로 사용되는데, 그래도 중남미의 진출이 미국이 확대하면서 페르토리코가 군사적으로 중요한 그 위치에 되게 된다는 거죠. 이와 같이 계속해서 그 국민 투표를 해요. 그러니까 남을 것인지 아니면은 그 미국에 통합될 것인지. 그래서 이런 국민 투표는 다 하죠. 아일랜드도 하고, 그렇죠? 북아일랜드, 남아일랜드 이렇게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아일랜드 공화국인데 북아일랜드 이런 투표를 하면서 하고,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말한 게 이런 거죠. 애들이 말하는 게 민족 자치다. 그러면은 이 자치에서 그린란드도 투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미국이 1인당 그 1억씩 준다. 그런 다음에 이제 투표를 하면 미국에 그 통합되겠다. 이게 비율이 높을 수도 있다. 그런 뭐 그런 희망을 가지고 어쨌든 하는 건데, 어쨌든 이런 과정 속에서 미국과의 경제적인 차이가 많이 나니까 점차 그 미국과 미국의 이제 그 자치주가 아니라 미국의 51번째 주죠. 이게 하자는 그런 의견이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법이죠. 그런 법까지 실제로 만들었지만 그 법이 시행되지 못했다는 거고, 현재로서는 그 미국 의회에서 이거를 주민투표 결과를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정리하면은 미국의 영토 확장의 기본 원칙은 백인, 개신교, 영어, 앵글로색슨이죠. 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준에 따라서 그 텍사스 공화국,
멕시코로부터 텍사스 공화국이죠. 백인들 텍사스 공화국을 병합했고, 하와이도 그러죠. 하와이 공화국도 병합했고, 플로리다, 동플로리다, 서플로리다, 플로리다는 스페인으로부터죠. 플로리다 공화국도 병합했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이 못한 게, 억울하게 못한 게 캐나다는 못했다는 거예요. 그죠? 캐나다가 유일하게 미국이 못한, 실패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계속 생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바로 이 백인 개신교 영어의 폐쇄적이다.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스페인 카톨릭계죠. 카톨릭은 중남미 인디언을 포교의 대상으로 삼았잖아요. 그래서 혼혈이 됐고, 인구의 다수가 혼혈이죠. 인구 다수를 이루고 있어요. 그렇지만 영국 개신교는 인디언을 포교의 대상으로 안 봤죠. 이건 이교도니까 이 멸족이죠. 멸족의 대상으로 봐서 최대 많았을 때 3천만 명이었는데 30만 명 정도로 인구가 줄었다. 그래서 바로 차이예요. 카톨릭은 인디언을 포용을 했고, 영국 개신교, 미국 쪽은 인디언을 포용하지 않고 배제했다는 것. 그래서 이런 것들이 미국의 이제 그 영토 확장 과정에서 나오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민족주의를 보겠습니다. 뭐 이론적으로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에 쭉쭉쭉 나갈게요. 그래서 미국의 민족주의, 미국에도 민족주의가 있습니다. 그 특징은 기독교 민족주의예요. 그리고 이제 종교적 이 시민사회라는 겁니다. 이 종교적 시민사회라는 말이 어려운데 이게 재밌어요. 이 종교적 시민사회가 무슨 뜻인지. 자, 그럼 요거를 우리 윤종옥 동지가 한번 보이면 읽어봐 주실래요? 예, 미국은 다양한 인종, 문화, 종교가 융합된 나라지만 그 나름대로의 미국식 민족주의가 형성되었다. 백인들의 기독교, 민주주의 공화정, 자본주의 자유경쟁이라는 미국 건국의 특징은 오늘날 미국의 정체성을 이루고 있다. 이 중에서 미국의 정체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기독교, 특히 개신교이다. 미국은 유럽의 가톨릭, 영국의 성공회를 피해온 청교도들에 의해 건국되었다. 이들 청교도들은 다양한 교파를 형성하고 있었기 때문에 건국 당시부터 교파의 자유, 즉 종교의 자유를 보장받고자 하였다. 미국 건국 초기에 종교의 자유는 현실에 있어서는 기독교를 전제로 한 기독교 내 종파의 자유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가톨릭뿐만 아니라 이슬람, 불교 등 다양한 신자들이 미국 국민이 됨에 따라 모든 종교의 자유가 인정되었다. 기독교적 의미를 상실한 세속화된 기독교 문화는 다양한 인종과 국적으로 구성된 미국인들에게 독특한 미국 민족주의를 형성시켰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미국의 민족주의의 특징은 뭐냐? 우리가 지금까지 다 했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왔죠. 미국의 민족주의 특징. 종교로는 개신교. 그죠? 인종으로는 앵글로색슨. 그죠? 그 다음에 언어로는 영어권. 이게 이제 그 미국의 민족주의의 핵심이에요. 그러면은 여기 이거와 다른 이질적인 거 있죠. 이 이질적인 요소를 어떻게 해요? 바로 개신교화 시키고 앵글로색슨 문화죠. 앵글로색슨 문화에 편입시키고, 그 다음에 영어를 공식 언어, 국어로 하면서 영어권에 편입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사람이 미국에 오더라도 그 사람이 과거에 개신교가 아니더라도 개신교적인 문화라든가 영어라든가 앵글로색슨 문화, 이거를 이제 미국의 민족주의의 특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특징이 마치 그 중국의 중화주의죠. 중화주의는 뭐예요? 중국을 점령한 이민족들이 그 중화 문화에 흡수되는 거죠. 중화 문화에 흡수돼서 자기 정체성을 상실하잖아요. 그래서 이 중국이 이 한족이 지배하는데 미국도 마찬가지라는 거. 이런 중화주의에 해당되는 것. 미국식 문화로 다른 인종이나 종교들을 흡수를 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개신교고,
이 개신교에서 중요한 건 미국이 이 종교의 자유라는 건데, 이 종교의 자유는 우리가 말하는 지금의 종교의 자유가 달라요. 이 종교의 자유는 1648년 종교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 베스트팔렌 조약이죠. 이 조약에 따라 여기서 말하는 종교의 자유는 어떤 자유냐면요, 개인이 아니라 국가별로 종교의 자유라는 거예요. 국가별로 종교의 자유. 그래서 프랑스다 그러면 프랑스는 어떤 종교를 가질 건지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는 카톨릭을 가졌죠. 카톨릭. 그럼 프랑스에서는 카톨릭. 그래서 프랑스에서 카톨릭이 아닌 사람들은 탄압받겠죠. 유교노죠. 유교노들이 바로 이 미국으로 왔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나라별로 네덜란드는 켈빈파잖아요. 네덜란드 개신교. 그리고 1648년 종교전쟁 이후 혹은 미국 초기에 종교의 자유라는 게 무슨 기독교도 믿어도 되고 뭐 회계도도 믿어도 그런 뜻이 아니라 기독교 내, 특히 기독교 개신교 내의 종파의 자유를 말하는 거예요. 종파의 자유. 기독교 개신교의 종파의 자유.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다른 종교들이 왔죠. 그래서 이 종파의 자유가 미국 헌법의 여러 가지 헌법재판소나 여러 가지 투쟁을 통해서 진정한 의미의 종교의 자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도 믿는 거죠. 그런 허용을 하는데 다만 문화적으로는 기독교 문화에 흡수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화 시키는 거예요. 그것들이 이제 미국의 민족주의의 특성이라는 건데. 자, 그러면은 이거는 우리 오진우 동지가 한번 읽어봅시다. 미국을 제국주의로 이끌어